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디자인 싱킹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건회라고 합니다. 와우디랩이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때로는 이렇게 디자인 싱킹을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작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학교를 다닐 때 수학, 과학을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수학, 과학과는 다르게 교육과 컨설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 싱킹이었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의 즐거움, 그리고 성장의 재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싱킹을 맛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소프트웨어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소프트웨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어다 주는 소프트웨어,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기본이면서 훌륭한 소프트웨어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야말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우리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핸드폰 잠깐 들어보실래요? 핸드폰만 들여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우리 생활 속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을까요? 단순한 메신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작게는 떨어져 있는 사람과 소식을 전하는 것부터 파일과 사진, 영상을 전송하고 많은 사람들과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죠.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여러 가지 지도 어플입니다. 지도 어플은 길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우리 삶에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을까요?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날 때 친구로부터 너 어디야? 라고 질문 받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나도 처음 와보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처에 있는 건물들을 찾아서 말해줘야 되나? 표지판에 보이는 주소를 말해줘야 되나? 고민스러웠죠? 그럴 때 지도 어플에서 현재 위치만 톡 찍어서 공유를 하면 쉽게 가능해지죠. 또 버스로 가는 것이 빠를까? 지하철로 가는 것이 빠를까?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로를 탐색하고 어떤 교통수단이 얼마나 걸릴지 확인하는 것도 이 지도 어플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첫 시작은 기존의 것을 응용한 간단한 어플이었을지라도 점차 더해져간 기능을 보면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메신저를 넘어서 파일과 사진을 주고받고 지도를 넘어서 내 위치를 알리고 시간을 예측하게 돕는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자인 싱킹의 접점이 있는 겁니다. 디자인 싱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경험과 느낌으로부터 출발하는 해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디자인 싱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과 띵킹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것처럼,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에 접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이너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창작대회에 왔는데 갑자기 웬 디자인?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색을 이쁘게 칠하거나 모양을 재미있게 만드는 걸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디자인의 의미는 훨씬 더 넓습니다. 지금의 것을 지금의 것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 더 낫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와우디랩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디자이너라고 부르기도 해요. 쌤, 그러면 누구나 다 디자이너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디자인이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찍은 따끈따끈한 제 방 사진입니다.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어요. 우측편에는 창가가 보이고 그 앞에 전자피아노가 있습니다. 빨간 서랍장이 가운데 보이고요. 왼쪽 편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죠. 제가 처음 이 방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는 빨간 책장만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냈을 때 테이블을 구해왔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가구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불편함과 편리함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을 창가 쪽에 놓았고 피아노가 구해지고 나서는 피아노를 벽 쪽에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칠 때 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특히 야경을 바라보면서 피아노 연습하는 것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책상이 창가와 붙어 있었는데 책상과 창가 사이에 거리가 벌어져 있어서 물건들이 자꾸만 이 테이블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몹시 불편하고 짜증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가구 배치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배치에서 나에게 조금 더 나은 배치, 나에게 조금 더 필요한 배치로 바꾼 것, 이것도 바로 제 방을 디자인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방이 있으신가요? 각자의 방을 입맛에 맞게 꾸며보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미 디자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네?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꾸니까 좀 괜찮아졌네? 그리고 그런 배치는 직접 사용해봐야 진짜 나한테 편한 건지 좋은 건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거나 나에게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때마다 다시 고민하게 되고 다시 배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제 모두가 디자이너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되셨나요? 디자인 싱킹의 엄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겪는 사람을 공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방식.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 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문제에 접근해 주세요. 그 다음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표현하지만 실제로 숨어있는 문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직접 해보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디자인 싱킹은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빠르게 실패를 하라니? 하지만 단 한 번만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에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갑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해보기. 지금부터는 이 단계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중에 너는 참 공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보통 어떤 친구들을 그렇게 표현하나요?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고개를 계속 끄덕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공감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가는 겁니다. 친구가 아파하면 너 이래서 아프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아픈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것.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불편해한다면 나도 진짜 불편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이 공감하기 단계는 관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해보거나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직접 체험하는 방식을 수행했던 공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라는 분입니다.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흑백 사진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허리가 살짝 구부정하고 지팡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노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진은 패트리샤 무어가 2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패트리샤 무어는 할머니처럼 분장을 하고요. 허리와 다리에는 도구를 덧대어서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패트리샤 무어는 노인을 공감한 겁니다. 실제 노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발견하고 직접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 짐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짐을 옮기고 더 편하게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캐리어입니다. 지금은 여행 갈 때, 많은 짐을 옮겨야 할 때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되었죠. 또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몸이 무겁기도 하고 다리가 잘 펴지지도 않았어요. 버스 계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이때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를 통해서 낮은 차체에 노인뿐만 아니라 휠체어와 유모차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노인의 입장에서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불편함이 보였을까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공감의 힘을 충분히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다 분장하고 직접 체험해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꼭 분장을 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면 좋을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돕고 싶은 사람 혹은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수록 좋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만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터뷰한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하는 것도 인터뷰라고 말하죠.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분들이 하는 질문들은 대부분 팩트,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말하는 인터뷰는요. 팩트와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로부터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냈다면 인터뷰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꼭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반드시 팀원과 함께 인터뷰 후 느낀 점, 새롭게 발견한 점, 더 궁금해진 점을 나눠보세요.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까지 또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공감하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겁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공감하기를 통해서 발견한 불편한 점,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인지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문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뒤이어 나올 아이디어와 솔루션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문제 정의를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활동할 때는요, 문제 정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친구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왜 쟤는 저런 아이디어밖에 못 내는 거지?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출발을 해야겠죠? 어떤 문제 정의가 있었을까요? 급식 잔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거나 들어보았을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남겨지는 급식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년에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잠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이 맛없다? 학생들의 양심이 없다? 과연 진짜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중학생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 팀도 마찬가지로 주변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공감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선 학생이 경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밥을 한가득 퍼서 올려주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당황했죠. 나는 이만큼 달라 한 게 아니었는데? 이때 아하 한 거죠. 사람마다 표현하는 조금만 더의 기준이 다르구나. 진짜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식판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기준으로 양을 말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저는 1번 선까지만 주세요. 저는 2번 선까지만 덜어내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문제 정의를 급식이 맛없다. 맛없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맛있는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 문제 정의를 학생들의 양심이 없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식 교육을 하거나 잔반 버리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앞에서 검사하는 무시무시한 아이디어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문제 정의는 우리를 결과물까지 이끌어갈 나침반이면서 동시에 도착점에 꽂혀있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가 봐도 이해될 정도로 문제 정의를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겪는 상황, 문제를 겪는 사람, 불편한 점 등등을 담아서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 글로 적는다면 누구누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적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떤 문제에 집중할지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아이디어를 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잠시 미뤄두고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펼쳐놔주세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중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지 천천히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분이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이것도 불편하다고 했어요. 정말 필요한 게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아이디어를 담다 보면 이런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우스꽝스럽죠? 이 맥가이버 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더 드시나요? 웃기다, 재밌겠다 생각은 들지만 과연 이거를 돈 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를 위한 아이디어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을 쓸 때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책 제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끌리시나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런데 혹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은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나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책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 생겨나셨나요? 우리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하시면서 아이디어를 골라내야 합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보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자유롭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머릿속에서 폭풍이 치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인드맵 형식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우리 함께 많은 아이디어를 꺼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서 덧붙여 나가 보세요. 재미있으면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건지 혹은 조금 우선순위가 낮은 건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름이 조금 어렵죠? 프로토타입 만들기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보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직접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힘을 적게 들여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는요,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돈을 넣기 전에 이게 진짜 괜찮을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마구 쏟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는데요? 저는 안 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시죠?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중 성공하는 것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해서 시장에 내보내고 한 번에 완성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확인해 보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진짜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치과 의료기기 프로토타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제품 개발자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총 모양으로 생긴 도구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개발자는요, 그 자리에서 빨래 집게, 펜뚜껑 이런 것들을 이어붙여서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모양이 맞나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치과 의사는 손잡이를 펜 잡듯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둥이도 조금 더 가늘고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몇 번 거치고 나서 완성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짜잔! 만약 프로토타입이 없었다면 치과 의사의 말을 듣기만 하고 이제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고 휙 떠나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가져왔더니 의사는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컴퓨터 화면이나 기기 개발도 이런 프로토타입이 가능합니다.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상황을 가정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 화면 안에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종이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실물 크기로 제작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도 종이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볼래요? 그러면 넘어가고, 이 버튼을 눌러볼래요?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직접 화면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짜 작동하는 것처럼 화면을 보이게 만들 수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보고 싶다면 카카오 오븐이나 피그마와 같은 앱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건 와우디랩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탑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우리 팀이 집중한 문제는요, 자전거 이용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내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시작하는 지점에 알림판을 하나 두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직접 만든 그림을 횡단보도에 설치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설치했던 짧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검사해보지 않고 행정기관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 행정기관에서는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바로 다 설치합시다! 라고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낭비되었겠죠?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낭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테스트 해보기. 우리의 아이디어를 사용자가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저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경험해보게 하고 끝이 아니라 고쳐보고 다시 한번 경험해보게 하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이 과정을 최소 10번 이상은 반복해 주어야 진짜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 흔히 겪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화면 좋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대답을 하고 싶어지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편하게 혹은 쉽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화면으로 보이는지, 무엇을 하는 화면으로 보이는지, 이 화면 어떤 걸로 보이세요? 이렇게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이 열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로부터 배우는 방법입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점은 방어하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솔직한 피드백을 듣다 보면은 내 아이디어를 괜히 지키고 싶어지게 되고 저기요, 사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거였어요.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싱킹의 5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테스트 단계를 마지막 단계라고 소개했었나요? 아니죠. 디자인 싱킹을 한다는 것은 이 5단계를 유연하게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으면 문제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문제 정의가 조금 부족했던 걸까? 다시 문제 정의 해보기도 하고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우리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아이디어 내기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디자인하는 것이고 디자인 싱킹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Embrace Infant Warmer입니다. 미숙아들을 위한 워머인데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2천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고 이들 중 20%에 달하는 400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사망합니다. 무척 슬픈 사실이죠. 이 문제를 발견한 스탠포드 대학교 디스쿨의 학생들이 함께 머리를 모았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모든 병원에 뿌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병원의 인큐베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숙아의 죽음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고민하던 이 팀은 직접 산모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은 몸으로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병원비 또한 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미숙아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음식이나 깨끗한 환경, 안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체온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거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정의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값싼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각 가정마다 쉽게 아이의 체온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프로토타입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이가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꽁꽁 싸맨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사용법을 모르는 산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의외의 대답들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들에게는 오히려 이 워머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뒤척이다가 뒤집어지면 질식할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워머의 온도를 나타내어주는 계기판도 만들어 두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숫자로 표현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36.5 이렇게 숫자로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산모들은 임의로 온도를 낮춰서 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모들이 직접 사용한 것을 옆에서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과감히 수정하여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최종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8 degrees for 4 hours and then can be reheated. All this for less than $200. Hi, Munchkin. Hi there. He's sound asleep. The culmination of 2 years of work, of hard work, of constant prototypes, and finally we have a product that 공간을 조금 더 없애어서 아이들이 뒤척이더라도 질식할 우려를 없앴고 온도를 색으로만 표현되게 하였습니다. 36.5도가 되면 녹색이 이렇게 들어오게 한 것이죠. 어떠셨나요? 우리 팀도 이런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와우디랩의 디자인 싱킹 문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과 팀원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을까?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해달라고 했는데, 디자인 싱킹 교육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필요한 거지? 왜 해달라고 한 거지? 그것을 원하는 이유와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질문합니다. 반복적으로 실험하며 일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워크숍을 사내에서 수백 회 진행했습니다. 우리끼리 해보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 수정하고 직접 워크숍 참가자의 역할을 해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불편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즐겁고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새로운 콘텐츠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고 문화입니다. 디자인 싱킹 단계에서는 회고를 틈틈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방회, 일하는 방식 회고하기라는 것의 줄임말인데요. 이 일방회를 저희는 매달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 하루 어땠고 이번 달은 어땠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퇴근하기 전 10분 회고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일은 어땠고 내가 조금 더 잘해낸 것, 나 오늘 뿌듯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스스로 무엇이 좀 부족했는지, 어떤 지점을 더 성장시켜야 하는지, 무엇을 더 시도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 실마리를 얻으셨나요? 좋은 아이디어와 사용자의 불편함,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너무 답정너인가요? 사실은 둘 다 가능합니다. 공감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로 출발했어도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빠르게 확인한다면 디자인 싱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되 문제를 겪는 사람의 경험과 감정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실험해보고 계속 고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두서없이 문제에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아이디어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이디어 들려주실 거죠?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 궁금한 것들을 여기 아래 자세히 남겨주시면 7월 3일 오픈 클래스에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자인 싱킹 클래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